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종신보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보험인 것처럼 그리고 투자상품인 것처럼 잘못된 판매를 하는 설계사의 불안전 판매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 목적으로 하면 적합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망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종신보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이나 손해보험사에도 사망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써라.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나중에 전환해서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장을 못 받습니다. 연금과 사망보험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망보험금을 포기하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나눠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순수한 연금에 비해서 부리되는 금액은 턱없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총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 중에서 절반을 연금으로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가입 당시에 사망보험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이미 절반을 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5천만 원밖에 안 남는 셈이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 그 의뢰인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설계사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 분명히 그 연금 재원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 분리된 금액 기준으로 연금이 나눠서 지급되는 형식인데 이 설계사들이 어떻게 거짓말 하냐면 지금까지 분리된 금액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나눠서 준다. 이게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보험료를 나입하면은 총 8천만 원 정도 내시더라고요. 근데 사망보험금으로 가입됐던 게 1억 5천. 거의 2배수 차이 나잖아요. 당연히 8천보다는 1억 5천을 나눠 갖는 게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거짓된 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연금 전환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분리된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납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으로 나눠서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적립금이 분리됐던 이율 적용 방식이 예정이율, 즉 확정금리, 뭐 2.75% 확정금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뭐 3% 확정금리다. 그렇게 확정금리로 분리가 됐다면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공시율로 바뀌게 됩니다. 공시율은 뭐냐면 매월 변동되는 변동금리예요. 결국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제로금리가 된다면 그만큼 이자가 덜 부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저는 머지않아서 제로금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도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오랜 시간 동안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담되는 금액을 계속해서 납입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턱없이 적다거나 이 금액 또한 확정이 아니라면 점점점 종신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예. 멋있나요? 한자 쓰니까? 혼자만의 생각. 제가 지난번에 유니버셜 종신보험 들으셨다고 예, 말씀드렸죠. 맞아요. 예. 이런 설명을 하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하면은 나중에 큰 돈으로 돌아오고 그거를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라. 다들 이런 식으로 들었을걸요? 맞습니다. 그쵸 여러분? 다들 금시 처음이죠? 어디서 삿대질이야? 혼날라고?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시장님, 근데 고반장님이 요즘에 보험 피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예전부터 그랬었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잘못된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도 있지만 설명을 아예 안 해줘요. 그렇죠.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하는 것도 있죠. 다행히도 나는 한 번도 가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의뢰인들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어떤 잘못된 설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예금 적금에 비해 분리되는 이율이 높고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많이 모아진 돈으로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자녀학자금, 여행경비,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추후에 자녀에게 비과세 통장을 물려줄 수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종신보험만큼 돈을 모으기에 적합한 상품은 없다. 보장도 완벽하고 이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보험이다. 절대 고객한테 피해가 가는 것들, 이를테면 위험보험료 차감이라든지 사업비 차감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절대 하지 않죠. 그리고 다음 달 되면 없어지는 상품이니까 앞으로 가입할 기회조차 없다. 이번 달에 가입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게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물론 다음 달 되면은 분리되는 이율이 좀 떨어져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종신보험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에 이미 적합하지 않잖아요.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이다.
이자가 붙었을 때 얘기죠, 그것도. 예. 그리고 복리로 불이가 된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위험보험료 사업비 차감된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가입하기 전에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 그 한도를 다 채웠을 거래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적게 내도 된다. 라는 얘기만 하지 지금까지 모아진 돈에서 계속해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예, 예. 질문 하나 드려도 아, 돼요? 얼마든지요. 전 준비돼 있으니까.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투자에 활용을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수익이 더 생길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예. 종신보험이 예.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 되게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월납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 차감하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변액은 이 나머지 금액을 펀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이거는 가입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당시에 정해진 확정 금리 요걸로 불이가 되는 겁니다. 아,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변액 종신도 마찬가지고 일반 종신도 마찬가지고 차감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합이 많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러면은 그 확정금리라고 해봐야 예. 사실 요즘 가입하시는 분들은 3%, 예, 맞습니다. 뭐 2% 3%도 이런 이미 옛날 얘기고요. 지금 2%대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차감되는 게 35%, 30%.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 설계사의 종신보험 영업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료 재무 상담, 초기, 중기 자금이 어쩌니 저쩌니 결국 종신보험으로 돈 모아라. 그리고 결혼박람회, 육아박람회 같은 데 보면 이제 부스를 차려놓고 있더라고 설계사들이. 아, 요즘 예, 그런가요? 이거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마트, 요즘에 심지어 마트에도 부스를 차려놓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전 봤습니다. 예. 이마트 앞에 가면 결국 이제 상담 받으러 가면 종신보험으로 돈 모아라. 예. 그리고 세미나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회사에서 사내 교육이 끝나고 나가지고 뭐 목돈 만들기 타이틀 앞세가지고 결국 종신보험으로 돈 모아라. 그리고 제가 가장 당황스러운 건데 요즘에 실은 이런 레건이 많아지고 있어요. 솔직히 제일 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순수 연금보험, 저축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거 해지해라. 아, 종신보험이 돈을 모으기에 더 좋다. 그럼 이분은 기존 걸 해지해서 이미 손해를 봤고 이걸 가입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저는 이게 제일 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게 바로 승환계약. 아이고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부당승환 계약입니다. 결론은 보험 상품 중에도 순수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연금보험,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은 설계사의 수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들은 종신보험을 계속해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월납입 보험료 대비 적게는 10배. 이게 뭔 말이냐면 월납보험료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설계사한테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이 수당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보험 설계사들은 어떤 상품을 팔겠습니까? 천희 씨? 수수료가 높은 걸로요. 예. 종신보험이겠죠. 그렇죠. 예, 예. 실은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들한테 종신보험을 이렇게 판매를 해라. 그런 영업 교육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예. 종신보험이라는 게 보험료의 35%를 보험사가 사실은 뭐 어떤 명목이든 예. 가져가는 거니까 예. 보험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고 그쵸. 그걸 또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더 많은 수당을 줄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는 위인인 거예요. 피해는 고객이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짜여진 판에 소비자가 그냥 놀아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입하는 종신보험 상품들은 그나마 추가 납입을 해야 고객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 납입하는 그 보험료에서는 설계사 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은 그런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 납입을 한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추가 납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추가 납입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드려서 이제 주계약 보험료와 특약 보험료가 있잖아요. 이거와 별도로 월납 보험료의 1배수 내지 2배수를 낼 수 있는 보험 상품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가 납입한 보험료는 수수료를 거의 안 떼거나 아예 안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납입 보험료에 비해 순수하게 모아지는 금액이 많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기본 보험료에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로 이미 많이 차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돈을 모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종신보험이 돈을 모으기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분이 있다면
추가 납입 한도 최대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피해가 덜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추가 납입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 당시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고객이 물어봐요. 아니 추가 납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는데 왜 저한테 안내 안 해줬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또 설계사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추가 납입은 매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다. 지금 바쁘시지 않냐 일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매달 콜센터 전화하셔서 요청하실 거냐? 거짓말입니다.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달 보험료 빠지듯이 자동이체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적시적소요 질문들이 제가 당황할 정도인데요. 예. 정신보험 가입자지 않습니까? 역시 피해 아이콘. 네. 이때까지 총 납입했던 보험료가 3억 3천만 원 가량, 그리고 해지에서 받을 수 있었던 예상 해지 환급금이 1억 5,400만 원 가량. 보험을 해지했다면, 저희를 만나지 않고 그냥 해지를 했다면 1억 7,500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4건 모두 자필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에 대한 증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월 납입보험료 1,000만 원 상상이나 가십니까? 월 납입보험 1,000만 원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되죠.